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번 리플 스웰 행사 일정 따라가기 SBI의 NFT 리플 옥션.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리플 스웰 행사에서는 리플이 NFT 관련된 발표가 꼭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올라도 부족할 판에 자꾸 비리비리하니까 기분이가 좀 안 좋다. 이유는 고래님이 경기도 웨일님께서 리플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렇겠죠. 무려 스웰인데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 작년부터 해서 과거에 리플 스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을 보시면 과거 리플 스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계속 떨어지네. 지금은 비트가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리플이 그냥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은 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참고로 SBI 그룹 리포트에서도 NFT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래서 SBI 아트 옥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술품 경매, 예술품 경매가 되겠죠. 이거를 리플을 이용해서 할 생각이다. 오, 대박인데? 그 기능을 리플 레저를 이용해서 리플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까지 포용할 생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경매에 참여할 때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당시에 커뮤니티에서는 NFT의 표준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리플의 기능을 담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리플 X팀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새로 판을 짜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추후에 표결을 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스웰이 3일 남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스웰 얘기를 해보겠다. 자, 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까였다. 여기 이제 참가 신청을 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까였다. 그 말이 되겠죠. 어차피 니들 가상으로 스웰 진행하면서 너무하네. 나 리플 개 많이 들고 있다고 이러면 진상인가? 사실 어느 정도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오피셜 행사에는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리플에도 좋겠죠. 근데 왜 참가를 안 시켜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사는 빵형이 시작하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CEO죠. 리플의 대표로서 빵형이 이제 연사를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몇 힌트를 좀 줬으면 좋겠다. 요건 기대할 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 리플 스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플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이번 리플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힌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런 행사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사로 나와요. 이 사람 누구야? 듣도 보도 못한 사람도 나오고 근데 알고 보면 또 그 분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는 구색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신청도 받기도 해요. 리플은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행사들은 신청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초청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사를 모아서 이 행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없는 주제는 패스. 이렇게 첫날은 끝. 그리고 둘째 날 11월 10일이죠. 9일이 첫째 날이고 11월 10일이 둘째 날입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는 국경 간 지불의 미래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 날은 지불 솔루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최근에 리플이 보고서를 보면 예전에는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낸 게 리플사의 주 비즈니스 모델이었으면 최근에는 송금 솔루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네트워킹 휴식. 보통은 호텔 같은 데서 행사를 하면 중간이나 어느 정도 시간에서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또는 VIP들은 저녁에 라운지나 또는 이제 공간을 빌려서 술 깔아주고 음악 틀어주고 크게 하면은 공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1대1 톡방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단톡방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영화제 같은 데서 보면 참여자들끼리 앱 깔아서 네트워킹을 시켜주던데 앱에 들어가면 따로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 계세요? 하면은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맞다, 나 까였지. 경기도 웨일님은 까여서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디파이 관련 이슈 관심 없으니까 패스. 디파이 관련해서 디파이가 세계화 및 금융 포용에 미치는 미래 영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디파이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잖아요. 정말 기존 전통 금융을 벗어난 이런 금융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금융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주소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리플렛 제품 미리 보기. 왼쪽에 SCC 비를라는 그냥 MBA 나온 경영 쪽이라 패스. 어련히 잘할까. 그죠? 뭐 MBA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잘하겠죠. 김갑. 이 사람이 마케팅 쪽을 담당한다고 한다. 김갑. 한국 사람인가? 이름이 갑이면 상당하네요. 둘째는 을, 셋째는 병, 뭐 넷째는 정인가? 뭐 아무튼 한국 사람이라면은 또 상당한 또 사람일 것 같긴 해요. 참 누군지 궁금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발표는 좀 챙겨볼 생각이다. 그죠? 이거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디파이 및 NFT의 세계에서 오는 것. 역시 마지막 날이 NFT다. 보통 마지막 날 이제 중요한 것들을 발표를 많이 하죠. 첫 번째 날에 이제 아까처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인사와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고 나머지 각 이제 섹션을 채우면서 그걸 풀어가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거를 발표하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디파이 및 NFT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역시나 리플에서 NFT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충 가이드라인은 나왔을 것 같은데 리플 언급도 좀 살살 풀어줬으면 한다. 그죠? 결국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리플 이야기를 안 하고 NFT는 이렇게 갈 것 같고 디파이는 이렇게 갈 것 같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리플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마 괜찮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끝내기 좀 아쉬워서 재미삼아 보는 시황이다. 자, 이제 리플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충 24시간 기준으로 대규모의 정산이 있었다. 바로 이때인데 지금 여기서 오르다가 이때 한번 꺾이면서 내려왔을 때를 말씀하시네요. 이때 청산들이 많이 이뤄졌다. 그렇게 고배롱을 또 잔뜩 청산시켰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롱이 청산이 나와야 오히려 상승을 더 잘하죠. 매달려 있는 개미들을 털어낸다. 또는 뭐 묵직한 물량을 털어내서 그 사람이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청산을 시키고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량이 정리되니 반등 구간에서 지금 막 잡은 롱 포지션들에 의해서 비트가 아주 경미하게 올라왔다. 크게 보면 약간 뭐 횡보 정도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리플이다. 가장 중요한 리플이죠. 4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은 27일 롱 청산 플러스 반등 이후에 사실상 횡보락에 가깝다. 27날 똑같이 롱 청산이 그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잠깐의 가격 하락에서 롱 청산이 많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때도 사실 뭐 가격 변동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1달러 위에서 1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10% 이상의 가격 하락이 있었던 거죠. 10월 말에도 롱 청산이 좀 됐겠다. 그때도 가격 하락이 있으면서 청산이 된 거고 이제 채널 위로 한번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짜 리플이 메이저 치고 제일 잘 안 올랐다. 사실 뭐 리플만 안 오른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좀 잘 나갔다 하는 코인들이 뭐 이더 말고는 거의 못 올랐죠. 뭐 고점 돌파를 못한 코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하면 아직 못 간 코인들, 신고점을 달성하지 못한 코인들에게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리플도 하나 마찬가지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쭉 올라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 맞게 계속 잘 올라가서 물려있던 분들이나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오랜 기간 좀 고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다 탈출하고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건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좋아만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수익 실현 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좋다고 또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하다가 다시 또 1,000원 밑으로 빠져서 원점으로 오는 그런 또 속쓰린 시간을 갖지 않고 제발 또 잘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이 폭탄 돌리기 이제는 너무 규모가 커져서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죠. 전 세계 이 게임에서 다시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또 많은 대화 나누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